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직 경영과 리더십 12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더와 팔로우, 리더 추종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리더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그죠? 여러분, 자,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는 그죠? Human relation, 이 인간관계.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그죠? 리더 인간관계. 자, 여러분 요즘 그 반려동물 많이 키우죠? 반려동물, 그죠?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데 제가 그저께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어떤 우리 아파트에 사는 그 이웃 주민이 개를 몰고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에게는, 저분에게는 내가 자기가 기르는 개보다 더 못한 존재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한번 드니까 야,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아마 요즘 세상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개 기르는 사람, 고양이 기르는 사람, 뭐 돼지 기르는 사람 없죠? 이 반려동물들이 이런 반려동물이 울면 뭐 슬퍼하기도 하고 요즘 뭐 반려동물 이 장례 치르면 산모도 지낸다 하더라고요. 참 옛날하고 완전히 상전벽계가 된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 자, 리더도 조직 속에서 사람과 자기 팔로워와 아니면 동료와 사장과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인간관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공정성이다. 공정하게. 그러니까 특별히 팔로워들,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를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 부하들을 편애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정성, 그죠? 그 다음 공평무사. 이 공정성. 자, 이 공정성. 공평무사예요. 공평무사. 조직이나 집단에서 리더가 되면 파워를 갖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갖는다, 그죠? 리더가 되면 리더는 뭘 갖습니까? 파워 있다, 파워. 그죠? 파워. 이 포지션 파워, 뭐 이런. 자, 내가 부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연대장이기 때문에, 사단장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이렇게 휴가를 보내줄 수 있고 또 이 잘못하면 병사들을 이 처벌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파워, 그죠?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아첨한다, 그죠? 아첨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리더가 갖고 있는 파워를 활용해서 자기 사익을 취하려는 그런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리더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 아첨하는 말들을 더 좋아한다. 그런데 아첨하는 말이 귀에 속속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리더는 어떻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유능한 리더,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주위에 항상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 명 있어야 돼요. 저도 뭐 대학 교수님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 교수를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제가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남의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떤 제 주장이 강하고 또 교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사안을 보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요약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제 가족들하고 제 와이프하고 늘 얘기하다 보면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학생 아니다. 학생 아니다. 그래, 학생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 이 강의하는 거 보니까 퀄리티가 높지 않네.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한다. 그럼 그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기분 안 좋죠, 사실. 그러나 기분이 안 좋지만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가 조직 속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또 사회적 자본이 된다. 소셜 캐피탈. 인간관계는 이 사회적 리더의 인간관계는 사회적 자본이다. 자본, 그죠? 자본이다. 소셜 캐피탈이다. 자본이라는 게 뭡니까? 캐피탈. 우리 흔히 말하면 자본, 장산 미천 자본 아닙니까? 그죠? 장산 미천.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이런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이 자본이다. 자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맥,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죠? 인맥, 네트워크. 자, 저 사람은 참 대단히 마당발이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 김 사장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뭐 여기저기 다 해서 문제점을 알아내고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처럼. 그죠? 리더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한다. 그래서 리더는 사회적 인간관계의 자,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다. 인간관계 범위가 넓은 경우, 좁은 경우. 자, 자기 친한 사람만 이렇게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 또 인간관계의 범위가 인간 깊이가 있다. 인간관계 깊이, 그죠? 인간관계 깊이.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사귀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뭐 학교에서 얼굴 보고 하는 이런 것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가족 관계도 다 알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면 취미생활, 운동도 같이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깊은 경우가 있고 얕은 경우가 있겠죠. 이런 매트릭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 리더의 인간관계가 맺어진다. 자, 인간관계,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범위도 대단히 좁고 인간관계의 깊이도 얕은 이런 경우는 외톨이형, 혼자. 독불장군이겠죠. 혼자 있는 독불장군. 자, 인간관계의 범위는 좁지만 인간관계 깊이는 깊은 이런 경우, 이 매니악입니다. 자, 인간관계의 범위도 깊고 인간관계의 범위도 넓고 깊이도 깊은 이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존경받는, 많은 대중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인간관계 범위는 넓은데 관계 깊이는 얇은
사랑받는 연예인. 사랑받는 연예인, 그죠? 자, 우리나라의 그 방탄소년단 BTS, 여러분 이 BTS 유튜브에 가 보시면 이 노래들 보니까 몇 억 뷰씩 되는 걸 많이 봤죠. 세계적인. 그래서 내가 그 BTS를 요즘 검색을 해보니까 그 BTS의 리더 누굽니까? RM 맞아요? RM? BTS의 RM? 네. 이 친구는 중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 했는데, 그래서 그 연예계로 나가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한사코 말려서 그래서 RM이 부모님 이렇게 선택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공부 잘하면 한국에서 1등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연예계에 나가서 성공하면 세계에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할 말이 없어서 그 연예계에 가는 걸 찬성했다. 그죠? 이 사랑받는 연예인. 그래서 보니까 우리 방탄소년단 보이그룹의 여러분 지민이라고 그러지. 지민 아세요? 이 친구 원래 뭐 예술고등학교에서 댄스를 전공했더라고. 부산 출신 젊은인데, 보니까 이 지민이 생일날, 이 생일이 뭐 가을인 것 같은데, 세계에 있는 팬들, 중국에 있는 팬들이 영국 지하철에 광고를 사가지고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걸 보내기도 하고, 그죠? 지민의 생일을 기념해서 다 헌혈 운동하기도 하고. 이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뭡니까? 연예인에 대한 뭡니까? 팬덤? 그러니까 완전히 양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 BTS는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그 BTS 노래를 듣고 소비하는, 이 자본주의적으로 말하면 상품인 거죠. 그죠? 상품. 여러분, 원래 아카데미상에 주디라는 영화 혹시 뭐 보셨습니까? 주디 갈란드, 미국의 여성 1930년대에 아주 인기 있었던 여성 영화 배우의 전기를 영화로 찍었는데, 1930년대에 보면 미국 MGM이라는 영화사에서 주디 갈란드라는 연예인을 이미지를 만들고 또 어린이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주디 갈란드는 아주 매력적이고 금발 이렇게 잘생긴 키도 크고 그렇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가공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디에게 음식도 못 먹게 만들어. 음식도 못 먹고 담배를 하루에 5컵씩 주고, 이 담배와 약물에 그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게 철저히 MGM이라는 미국의 거대한 자본주의 상업 영화사가 그 배우를 인간이기 전에 뭐 상품으로 생각합니다. 상품. 그런데 지금 BTS나 이런 거 보면, 물론 요즘도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 그 그룹에 들어가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렇게 길러지는 거예요. 길러지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사고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아마 사고할 거예요. 그런 이면적인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랑받는 연예인형은 인간관계의 범위는 대단히 넓은데 관계의 깊이는 얕은, 그죠? 이런 형이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형은 이런 지도자다. 자, 그러면 이 리더도 이 문화하고 관계된다, 그죠? 문화 관계. 여러분 삼국지 다 읽어보셨죠? 삼국지. 동양에 이 삼국지 많이 보는데, 한국, 일본, 중국 삼국지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삼국지 때문에 삼국지를 번역해가지고 편역이라고 하겠죠. 편역해서 떼돈을 번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 이문열 씨인데, 이문열 씨죠? 삼국지.
삼국지에 보면 여러분 삼국지에 훌륭한 리더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 나옵니까? 여러분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이런 사람이 있죠. 자, 유비와 관우, 장비는 세 사람은 도원결의한다, 그죠? 복숭아밭에서 형제의 결의를 맺고 그 중에 유비가 제일 큰 형님 되고 둘째, 장비 셋째.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이 다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장비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장비는 나중에 누구 손에 죽습니까? 자기의 부하인 범강과 장달이라는 부하가 장비의 목을 치는 거죠. 장비는 늘 부하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채찍으로 다스린다. 술만 먹으면 부하들을 때리고 이렇게 아주 전제적인 강압적인 리더. 네? 자기 힘도 세고 하니까 그죠? 자, 관우는 어떤 리더입니까? 관우는 통이 크고 넓으면서 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전문가죠. 그 유비는 어떻습니까? 유비는 보면 이 삼국지 보면 유비는 대단히 무능한 그런 리더로 나오죠. 또 냉혈한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비가 조조군에 쫓겨서 도망갈 때 이 수레에 타고 가는데 유비의 아들을 같이 태워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 조자룡하고 유비 수하의 장수들이 그러니까 수레가 말이 빨리 달려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타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비가 자기 아들을 수레 밖으로 치고 던지. 그럴 때 조자룡이 어떻게 합니까? 전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 이 대를 이을 아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자기 목숨이 이 경각에 달리니까 아들 필요 없다면 그런데 장수를 하니 장수는 자기 지켜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한편 보면 유비는 대단히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이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리더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조조와 유비가 만나서 조조가 유비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둘이 주연을 베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소나기가 내려서 천둥이 우르르 쾅 쳤다. 그때 유비가 어떻게 합니까? 유비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조조가 그럽니다. 이렇게 천둥 친다고 왜 그래? 간이 콩을 매해져서 술잔까지 떨어뜨리나? 이렇게 하면 유비는 자기 속을 숨기고 천둥 치면 무섭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속을 숨긴 이런 사람이죠. 자, 동양에도 이렇게 다른 리더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이 문화하고 대단히 연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리더십, 한국의 리더십, 그다음 일본의 리더십. 자, 일본을 보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국화가 벚꽃입니다. 그죠? 우리 사쿠라 그런 얘기 하죠. 사쿠라. 벚꽃은 한 번에 활짝 폈다가 빨리 확 지고 말죠. 응? 우리나라는 국화는 무궁화 끝도 없이 계속 핀단 말이죠. 응ың과 끈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일본은 할복자사라는 이런 문화가 있죠. 할복자사, 그죠? 할복자사라는 문화 이런 게 있다. 그죠? 일본의 쇼군 일본의 쇼군 영화도 그렇고 또 여러분 조선을 탐한 사무라이라는 이광원 선생이 쓴 책을 보면 일본의 일본의 메이지 유신하면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유럽에 가서 이렇게 일본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신문물을 받아들인 사례들이 충분히 나오죠. 자, 여러분 이토 효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 하얼빈역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효미를 이 저격에서 척살을 했는데 일본인 입장에서 이토 효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영웅입니다. 영웅이다. 그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 사람 같으면 이토 효미를 영웅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토 효미를 영웅이라고 했다가는 어떻습니까? 친일파로 이렇게 당장 이렇게 친일파로 몰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한국인의 리더십, 한국인 리더십. 한국인 리더십. 한국인들이 대단히 중시하는 그런 리더십.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국민대학에 있는 백규보 교수와 그 제자들이 같이 조사해 본 그런 것이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동양 문화의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주의는 뭡니까? 가장의 한 집안의 가장 어떤 되는 리더는 남성 최연장자가 가장의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남아순호 사상, 그다음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동양의 문화에서는 오랫동안 한국에 또 있었고, 그다음에 유교적인 전통은 뭡니까? 인의 예지신 오상이라고 하죠. 오상. 그러니까 어질고 의롭고 예의를 지키고 지혜롭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유교적인 전통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의 그 피 속에는 면면이 흐르고 있다. 문화적인 전통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백규보 교수 등이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관리자 2,000명을 설문조사를 해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 한국인의 훌륭한 리더십은 환경의 민감성. 자, 환경에 민감해야 된다. 환경 변화에 환경 민감성. 그다음 두 번째, 상향 적응. 이 사람을 잘 모시고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 하향 온정. 아래에 있는 직원들에게 정을 베풀어야 된다.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향 온정. 그다음 동료.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는 어떻게 수평 조화. 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잘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솔선수범. 리더는 솔선수범이에요. 그죠? 그 다음 성취열정. 뭔가를 이루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성취열정. 그 다음 자기긍정. 리더는 자기 자신을 믿고 긍정해야 돼요. 자기긍정. 좋은 겁니다. 나와도 돼요. 그 다음 미래 비전. 이렇게 8가지의 특성으로 조사가 되었다. 물론 이 요인 분석해가지고 한 것이 반드시 이게 합당하다고 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 구성원들이, 관리자와 임원들이 생각하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리더십 특성은 이 8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얘기를 설명하니까 어느 분이, 아이고,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이런 사람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란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리자 임원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의 아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유능한 리더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한 25분 지났습니까? 아직 지금 좀 한국인의 리더십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리더십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 이 또 리더십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최경영 박사님 특강을 여러분에게 들어보라고 했는데, 내가 우리 박사과정 제자들 중에 또 여성 리더, 훌륭한 리더가 몇 분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이 리더십의 특강을
우리 그 후배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좀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제 손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곧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러니까 남자들만 훌륭한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 리더죠. 앞으로는 여성들도 21세기는 훌륭한 리더가 되죠. 우리 세상의 반은 뭡니까? 여성 아닙니까? 그죠? 여성이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제 경영학과에 우리 동기들이 140명쯤 됐는데 여학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여학생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특강들을 여러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주차 2강에서는 그 리더와 팔로워, 그럼 리더 인간관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은 책에서 배우는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을 다닐 때도 학생회 간부를 해본다든지 동아리를 만들어서 동아리 회장도 해보고 또 이런 경험들을 쌓아야만이 여러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책을 보고 아무리 내가 뭐 훌륭하다 이렇게 배우더라도 여러분 그 돌아가신 아산 정주행 선생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세계적인 경영자가 된 것은 뭡니까? 현장에서 그만큼 경험을 쌓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제가 여러분들 전에 테일러 얘기를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 했죠. 테일러는 운동 대단히 잘했다, 그죠? 테니스 복식 대회 미국 오픈 나가서 우승했고, 그 다음 올림픽 하계 골프 대회에 나가서 4등 했다 하는 설명을 드렸듯이, 그죠? 자, 또 테니스가 아니라 테일러는 어떻습니까? 이론적인 것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경영학이 이론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재무관리 같은 것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죠? 문제점이 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현실에서 적용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항상 공부를 할 때도 그 생각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주차 2강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